네, 상해종합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좀 들여다보니까요. 중국 증시 저점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하락을 이끌고 있는 쪽이 성장주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CSI 300 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BYD라고 잘 알려져 있는 전기차 업체 있죠. 비아죠. 이쪽에 한 10% 정도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홍콩 정도 낙폭이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콩 쪽에서도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성장주 섹터의 성격을 가진 종목군들 이쪽으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요. 지리 자동차도 안 좋습니다. 뭐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뭐 이런 콘텐츠 쪽 함께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 나오는데요. 텐센트 한 4%대, 지리자동차도 한 9% 정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가 내일은 또 금요일이어서 금요일 피로감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좀 어떻게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도 살짝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들어서 그간의 흐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탐욕과 공포는 같은 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심오하게 한마디를 주셔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막 시세가 나서 탐욕은 이제 막 돌로 빨간색이죠. 적색. 그리고 공포는 이제 파란색, 막 파랗게 질린다 그러죠. 근데 이게 다른 색깔인데 실제로 탐욕과 공포를 느끼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냥 해색적으로 사실은 돈을 별로 못 버는 그런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는 해색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보면 마찬가지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로 이렇게 보면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 안 샀던 분들이 예를 들어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급등을 해서 하루에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탐욕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공매도 했던 사람 오히려 또 한매수를 해야 되니까 공포. 그러니까 서로 탐욕과 공포가 들어가니까 거래가 폭발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동안 안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팔고 서로 손절타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탐욕과 공포가 들어간 가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주식은 뭐 10배 올랐죠. 작년 6월에 176달러에서 1760달러, 100배, 10배는 올라왔는데도 여기서 거래가 실린 것은 탐욕과 공포가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탐욕이 하고 이제 많이 올라또 공매도는 공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거래가 되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이 주로 있는 경기 민감주가 있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모양이 수렴을 6월 9일부터 안 가서 수렴을 계속하다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어닝스에 마무리되는 구간 이제 들어가고 이제 있으니까 더 이상 악재는 사라지고 뭐 이제 백신도 이야기도 나오고요. 빠른 시간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측면으로 보고 위쪽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일단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 우리나라, 중국도 그렇고요. 신규 투자자들은 대다수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가격입니다.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가격이 메리트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서 시장이 지난주부터 좀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실제로는 6월 하순부터인데요. 지난주부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 중국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이제 관련된 중국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데 지금 중국 오늘 GDP 발표가 3.2% 나왔는데요. 작년에 6%였거든요. 반타작이죠. 물론 1분기 마이너스 6.8보다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반타작이기 때문에 아직 회복을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이지만 이 정도는 중국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1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더라도 2분기는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됐는데도 3%대면 반타작이죠. 그러면 관련된 고성장주들도 실적이 잘 안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급락을 주고 그다음에 초보자들이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락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도 안 나오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만약 이제 탐욕으로 들어간 사람도 오히려 지금은 다시 급락하니까 같이 따라서 팔고 이렇게 사고 팔고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 국내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이 애니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즉 언택트주의 대표적인 세 종목입니다.
5%씩 최근부터 빠졌죠. 며칠 동안. 그다음에 최근에 또 오늘 올라가는 종목은 현대제철,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정권주도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또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즉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초보자들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약주도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올라갔던 HLB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당분간은 자동차주란 철강주, 건설주 이런 쪽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지만 바닥이 통과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시세를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내일장은 그럼 어떤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미국 지수를 계속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경기 민감주 같이 가격 메리트 있는 대형주들이 시세 연속성을 갖추는 것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현재 잘 모양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양봉을 떠주면 가일권으로 가게 되거든요. 오늘 밤에 양봉 떠주면 가일권 가게 되면 시세가 한동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가 강세 여부를 체크해서 강세로 계속 좀 이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경기 민감주 계속 좀 연속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1,400포인트는 지금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사실은 큰 우려되는 게 아니고요. 12평소에 1,400인데 이 정도의 며칠 안에 내일 정도가 지지돼주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민감주도 다음 주 실적 계속 나올 건데요. 실적 바닥이 확인되면 우상향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서 시장의 질이 8월부터는 조금 더 일방적으로 언택트 바이오 전기차만 같은 게 좀 더 시장이 경기 민감주도 같이 가세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이다. 그리고 이 국면에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은 이제 7월 하순에 접어든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쪽 경기 민감 섹터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언택트도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한 8월 달 이후부터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내일장에서의 전략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죠. 네, 지난 2주 동안 제가 경기 민감주 좀 보시라고 그래서요. 경기 민감주는 단기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시간 추천을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앵커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넷마블을 제가 이때 해드렸고요. 10만 6천 원에 한 20% 본다 근데 이제는 목표가 왔으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이번에 또 다시 비슷한 종목이 하나를 제가 관심종 유망종으로 이제 공개해드리면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를 이번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으로 하락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 시즌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도 양봉 떴기 때문에 좋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시점에 내일 매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는 실적 6월 달부터 같이 빠졌죠. 이제는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 수급들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개인들이 그동안 산데까지 계속 몰려 있었는데요. 이제 큰 손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입주하고 최근엔 기간도 이틀 기간, 그전에는 외국인들 3일 동안 그래서 바닥을 탈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외국인들의 지분이 64%, KB금융도 63% 이렇게 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시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메리트 있는 은행주도 경기 민감주로 볼 수 있고 경기가 살아야만 같이 올라갑니다. 경기 동행주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대표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가격을 좀 다음 주도 내일부터 계속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한번 보더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빠지고 있었죠, 이렇게. 근데 내일은 매수 시점, 단기 매수에 내일 들어갈 걸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내려오면 한 15% 정도 내려오면 거의 단기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 오늘 목요일이지만 이제 지난주 종가에 비해 10%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하면 한 11% 이상, 12%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제 31만 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고 이건 추세 지난번에 36만 8천 원 돌파는 실적에 뭐 나올 때 잘 나오기니까 실적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몇몇 종목군들에 대한 팁, 하나금융지주하고 또 카카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알려주시네요. 기억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